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콘텐츠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네, 저희 방송이 지금 이제 9화째 맞죠, 이제? 네. 그 홍보는 이제 다 잘하고 계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오랜만에 3년 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또 홍보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너무 축하한다고 하고 저도 좀 축하받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 모바일 청첩장 받았어요? 네, 모바일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 사이. 원래는 지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네, 봤대요. 그래서 그거는 피드백은... 제가 결혼식 참석해서 꼭 추궁하도록. 알겠습니다. 거기서 축의금 금액도 바뀔 수 있고. 네. 신 기자는 혹시? 저는 가족들한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에 아직도 지분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저번 방송 때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다뤘는데 네. 원재 기자가 너무 입을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세간의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게 있다면? 정말 그건 의도와 다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페미니즘과 좀 맞닿아 있는 주제로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저번 주에 네, 선배 그렇죠. 거에서 말을 아꼈다는. 네. 달숨님께서 저희 VIP 회원이신 네. 배지라도 하나 달아드리고 싶어요. 멤버십 회원을 할 것 같은 댓글 달으셨는데 정말 와닿는 얘기도 많고 특히 네. 페미니즘이 당당히 공론화 돼야 될 의제라 생각하는데 이걸 좀 부정하는 건 너무 뒤떨어진 사고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밝혀주셨고 또 그 기자님들께 응원의 박수도 드리고 싶고 또 김현수 기자님이 리더로서 잘 정리해주시고 잘 이끌어준. 오늘은 제가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한 거를 잡아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지만 그 조국 일러스트 사태 이후로 수차례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 6월 30일에는 특히 지면 하나를 털어서 사과문을 실었었습니다. 네. 이 사과문에서 이제 일러스트 오용을 막기 위한 3가지 대책을 독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팩트 체커를 도입해서 디지털 점검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가 과거에 쓴 일러스트를 전면 사용 금지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출고 전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미지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라고 3가지 이제 3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 독자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어겼다. 기사를 보면 7월 19일자 오전 10시 22분에 보도한 PC방 직원 흉기로 위협한 40대라는 그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에 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고 청계천 뛰어내린 명문대 졸업생이라고 이제 같은 날 이제 같은 일러스트를 2개를 보도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이제 이 그 독자와 한 약속 2번 과거에 쓴 일러스트 전면 사용 금지를 이제 지키고자 색깔이 다르다 이건가요? 보니까 쓴 기자는 동일하네요. 그렇죠. 같은 기자인데 이게 내심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근데 잘 보시면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디테일이네요. 그렇죠. 이 디테일 꼼꼼하게 이제 서로 다른 기자면 몰랐을 텐데 같은 기자가 이제 같은 날 2개 쓰려니 조금 이게 꼼수네 약간. 그래서 이게 전면 사용 금지를 했는데 좀 갸우뚱했습니다. 같은 일러스트 같은데 자세히 보니 좀 다른 기만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7월 20일자 다음 날에 킬러 구해달라. 이제 최초 살인 교사자 중간층 모두 중형 확정. 그리고 7월 21일 날 공원에서 노인 살해 후 도주한 50대 남성 경찰에 체포. 7월 27일 날 20년 알고 지낸 지인 공원서 살해한 50대 구속 송치. 다 이제 같은 일러스트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11월 24일 최근까지도 여중생 성매매 강요하고 3시간 집단 폭행한 남성들 모두 징역형. 그리고 11월 26일 또 만취 10대 여학생 성폭행, 고교생 등 2명 집행유예 선고. 같은 날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주일 총영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제 이렇게 같은 그 일러스트 쓴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1월 4일자에는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 발생, 1명 사망, 2명 부상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일러스트를 보시면 그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고 있는 일러스트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며칠 뒤인 11월 12일에 보면 공주 양동장에서 화재 발생, 돼지 1200마리 폐사 이 기사에 똑같은 일러스트를 썼습니다. 네. 저 건물도 양동장 그러니까 이게 인가요? 저 건물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양돈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현대화된 네, 양돈장 같은 양돈장이 이것도 같은 기자가 이제 같은 일러스트를 네. 2개 가져다 쓴 경우인데 이것만 보면 이제 일러스트를 얼마나 그 무신경하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현장 일선 기사가 속보 기사를 쓰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막고자 조선일보가 꼼꼼하게 이제 해놓은 대목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가 송고하는 속보도 출고 직후 기사와 이미지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것까지 촘촘하게 다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까지만 지켜줘도 굉장히 이제 게이트 키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도 부적절한 일러스트를 사용했거나 또 쓴 걸 또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잡을 기회를 또 조선일보에서 그 대비를 해놨는데 바로 디지털 팩트 체커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조선일보 디지털 팩트 체커는 사진, 영상, 일러스트, 그래픽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사후에 기사가 나온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적정성 여부나 뭐 언론 윤리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해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제 기사에 써놨는데요.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거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아무리 잘 해놔도 촘촘하게 해놔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제하더라도 이걸 전면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조차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좀 그런 안타까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언론사별 전두환 사망 당일에 이제 네. 페이스북에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게 네. 좀 신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날에 그 다음 날에 일면이 이제 좀 네. 많이 쫙 공유가 많이 됐잖아요. 이제 네. 사람들이 관심을 있게 또 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약간 그 관심에 살짝 벗어난 느낌이라서 페이스북을 한번 네.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이제 사망 당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올린 네. 몇 개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네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제 전두환이 생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로 이제 원래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간다고 했다. 이게 하더라 이렇게 느낌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제 그게 딱 멘트로 저렇게 들어가고 밑에 이제 관련 기사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저 멘트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걸 좀 위인전에 되게 의연한 위인 같은 느낌이 막 물씬 나네요. 목장 터지네요 좀. 고인이라서 뭐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를 또 보게 됐는데 네. 이제 전두환이 어떻게 이제 그 정치 생활을 네. 하고 이제 최근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이제 조망하는 기사였는데 저거는 이제 기사도 있고 영상으로도 네.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기사를 소개하는 게시글에서 이제 보면은 뭐 전두환이 반란 수괴범으로 추락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삶이 명보다는 암에서 주로 조망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또 반란 수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라는 이런 추락이나 뭐 낙인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살짝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좀 애틋한 감정이 있나? 그러게. 바단수계범이란 낙인이 찍힌 게 아니라 그냥 바단수계범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래서 왜 하필 또 중앙일보가 이렇게 또 다 제 눈에 잘 열심히 보진 않지만 눈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중앙일보가 몇 개를 도대체 이 전두환 관련 사망했을 당일에 게시했을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제 사망 당일이 11월 23일 이제 오전이었는데 네. 그 오전부터 이제 중앙일보가 하루 동안 전두환 관련 게시글을 이제 24개의 기사를 링크해서 하루에요. 네, 하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4개라는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앙일보만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막 전두환 사망 당일에 게시물을 올리는가라는 이제 의문에서 이제 다른 언론사도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는 중앙일보가 당연히 제일 많이 올렸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 그 전체 비율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비중으로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기사는 또 절대적인 그 개수도 네. 많이 쓸만한 쓸 게 많이 맞아요. 나왔다고도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좀 내용을 한번 더 깊게 보자 해서 크게 이제 좀 네. 대조적으로 보이는 한겨레와 중앙일보를 예시로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 23일 당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만 찾아본 건데 일단 크게 보면은 한겨레는 조금 전두환의 과거에 대해 그 부정적인 전두환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했다고 생각을 했고 중앙일보는 단순히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관계 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두환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발언들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저는 뭐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인물 같은데 저는 전두환 씨가 이게 뭐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여지를 남기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솔직하게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두환을 어떻게 표기할 건지도 되게 갈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전 대통령 뭐 학살자라고 표현한 데도 있었고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것도 평가도 저는 거의 명확하게 기록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에 왜 뭐 이념이 개입을 해서 진보 보수에 따라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는지 전두환 씨가 되는지 사망이 되는지 뭐 별세가 되는지 뭐 이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언론이라면은 또 기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저렇게 써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페미니즘과 맞닿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기사는 매일경제의 한국 경찰과 다르네 식칼 휘두르던 남성 맨손으로 제압한 중국 여경입니다. 매일경제는 중국 엄청 싫어하던데. 식칼을 휘두르는데 그거를 중국 여경이 맨손으로 제압했다고 약간 좀 추켜 세워주는 느낌을 주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여경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제압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박수 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맨손으로 제압하는 게 칭찬받을 일인가 싶기도 한데 삼단봉이나 퇴근하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나서 이 기사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기사가 나오게 된 의도가 저는 결국에 문제가 있다. 최근에 떠오른 여경 무용론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이제 여경이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나타났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뭔가 여경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확 끌어오르고 있던 때에 봐서 네. 처음부터 여경을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보도는 또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MBC랑 SBS에서 최초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최초 보도 내용에는 네. 제목에도 여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경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네. 뭐 기사 내용에도 성별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뤘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기사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타워존사가 후속 보도를 쏟아내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여경 무용론이 쏟아지는데요. 18일과 19일 대놓고 여경 무용론을 제목에 네. 올리고 뭐 내용도 이제 뭐 여경에 집중해서 여경 하면서 이제 계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선을 넘는 게 20일에는 이제 심지어 세계일보가 이런 네. 보도를 합니다. 또다시 떠오른 여경 무용론, 네. 현장 나가지 말라는 지시의 축제 분위기라는 진짜 제목입니다. 진짜 대놓고네요. 이 내용의 출처가 그냥 커뮤니티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발 기사였고, 이게 축제 분위기라는 느낌이 커뮤니티에서 먼저 네, 그래서 나왔다는 거네요. 이 커뮤니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자신의 여경 지인에게 뭐 물어봤는데 뭐 여경들 단톡방에서 뭐 현장 안 나가도 된다니까 뭐 너무 좋다고 했다라고 이제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김구라 아들의 네 아들의 아들.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는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은 또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더 그 글 쓴 사람은 또 이제 사실 확인이 확실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물음표 붙여놨잖아요. 축제 분위기 이렇게. 그래 참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커뮤니티발 기사를 쏟아내고 뭐 하는 사이에 성별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이에 실제 그 당시 현장 상황은 뒷전이 된 거죠. 이분이 성별이 여성인 거에 언론은 초점을 맞췄는데 네. 그것만큼 또 중요한 정보는 이분이 초임 순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뭐 사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22일인 첫 보도 5일 만에 드러납니다. 23일에는 이제 현장에 함께 있던 남경 선배도 이탈을 했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근데 선배가 아니고 꽤 오래 근무하신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19년 차라고. 19년 차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남경 이제- 무용론이 나왔나요? 네. 이게 그때 당시에 기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네.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우스꽝스럽네요. 이게 이렇게 네. 진행되어 온 상황이. 이제 여기 가서 와 하다가 네. 이제 저쪽 편 가가지고 또 와 하고 뭔가 야 근데 남경도 이탈했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네. 앞에 일이 너무 좀. 참. 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네. 25일에 22일과 23일에 연달아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25일에 또 한 번 이제 중국 여경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런 여경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장 매뉴얼이나 현장 훈련 등등 현장 상황을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보도를 이어갔으면은 네, 오늘 준비한 내용도 되게 잘 들었고요. 네. 저희 다음 화가 대망의 10화인데 10화는 좀 남다르잖아요, 의미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늘 9화가 잘 돼야 다음 화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 18회 기약할 수 없는 건가요? 10화를 방심하면 안 돼요, 저희. 네. 그래서 9화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